그리고 유튜브 치면 한번 봐볼까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뭐 영상과 영상 하단 사이 이쪽에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광고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모바일과 PC도 구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보인다, 지메일에서는 이래서 이렇게 보이게 된다 라는 미리 보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최인재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GDN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팅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일시정지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구글 애즈 대시보드 단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이제 구글 계정 생성이나 아니면은 뭐 전환 추적이나 이런 쪽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GDN 광고 세팅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시보드에서 좌측 하단 플러스 동그라미 버튼 캠페인 만들기 눌러주고요. 새 캠페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목표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커머스 좀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판매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는 뭐 문의를 받거나 아니면 DB를 받는 게 더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리드, 그리고 나는 뭐 판매 이쪽보다 우선 첫 번째로 유입을 많이 시키고 싶다, 사이트로 많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웹사이트 트래픽, 나는 어플을 많이 깔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플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어플 광고를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앱 프로모션, 그리고 나는 유튜브 조회수, 영상 조회수나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유튜브 도달 범위, 조회수, 참여도, 이 캠페인을 목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서 이 매장으로 많이 방문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오프라인 매장 방문 및 프로모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이런 목표를 정하지 않고 추후에 정할래 라고 해도 안내 없이 캠페인 만들기로 생성을 해주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선택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캠페인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인데요. 캠페인 유형 같은 경우는 실적 최대화, PMAX 캠페인, 그리고 검색 캠페인, 디맨드젠, 디스플레이, 쇼핑, 동영상, 앱, 이렇게 총 7개의 캠페인 유형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유형 중에 오늘 배울 주제인 디스플레이 캠페인으로 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지금 설명을 조금 읽어보시면 광고 소재로 300만 개의 사이트와 앱에서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세요 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어디에 노출되느냐가 이제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네트워크 배너사들이 있어요. 이제 뭐 모비온이나 아니면 ADN이나 DB360이나 이런 네트워크 배너 매체사들이 있는데, 이런 배너 매체사가 노출되는 이런 언론사나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에서 이용을 하는 지메일이나 유튜브 지면까지도 노출되는 게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의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입찰 방식인 CPC, 클릭당 비용 단가도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인 GDN 광고는 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제 전환 목표를 선택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나는 이 캠페인 진행 전에 미리 전환 액션들을 다 설치를 했고 이것들을 다 추적을 하게 할 수 있게 해놨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원하는 목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직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눌러주고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웹사이트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 도메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ampm.co.kr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계속 눌러줄게요. 캠페인 이름을 선택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자기가 알아보기 편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60513 오늘 날짜로 해주고요. GDN 캠페인. 근데 요 어떤 캠페인인지 적기 전에 저는 브랜드나 아니면 상품명부터 적는 편입니다. 저는 김치 업체, 김치 제품을 관련해서 오늘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김치 GDN 목적으로 하고, 목표는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저는 클릭 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알아보기 편하게, 요건 자유예요. 캠페인 이름은 자유로 설정을 해주시고 계속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캠페인을 설정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캠페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캠페인 목표, 이 광고비를 사용하고 이 광고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뭐를 달성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리고 뭐 예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노출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의 내용을 설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치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언어도 지금 현재 한국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EU 정치 광고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 정치 광고가 있냐라는 건데 요거는 저희는 없다고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설정 더보기를 눌러보게 되면 광고 로테이션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잘 하지 않고요. 그리고 광고 일정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평일에만 광고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나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만 광고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일과 시간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특정 기기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저는 뭐 컴퓨터는 노출을 할 거고 휴대전화랑 태블릿은 뺄 거야, 나는 PC 데이터만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컴퓨터만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운영체제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뭐 윈도우 10, 윈도우 11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가능하지만 가능한 구글 머신러닝이 좀 폭넓게 타겟을 찾아 떠날 수 있게끔 이건 최대한 열어주고 진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기기의 표시로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시작일 및 종료일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만약에 오늘 날짜로 안 하고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 캠페인은, 그리고 종료일은 나는 5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만 진행을 할 거야, 약 2주치만 진행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종료일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동적 광고 전환, 이렇게 컨텐츠 제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천천히 봐주시면서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누르게 되면 평균 1일 예산을 설정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평균 1일 예산은 뭐 기본적으로 가용 가능한 예산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입찰을 선택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은지, 나는 뭐 상품을 많이 판매 혹은 뭐 문의를 많이 받고 싶어, 이런 수의 목적이 돼 있다면 전환 수, 나는 뭐 몇 개가 팔리는 것보다 얼마나 매출액이 높은 거, 이 가치가 높은 게 많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해 라고 한다면 전환 가치, 나는 조회 가능 노출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조회가 그냥 가능하게 노출을 많이 시켜줘, 그러니까 나는 브랜딩 쪽으로 많이 시켜줘 라고 한다면 조회 가능 노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환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 전환을 받아보려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제 자동으로 전환을 최대하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입찰가를 설정하는지, 이제 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수동으로 입찰가를 설정한다면 이제 CPC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타겟 대비 우리가 비딩에서 조금 밀린다 싶으면 노출이 아예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동으로 전환 최대화를 선택을 해주고요. 나는 만약에 이런 전환 목적이 아니라 트래픽이 목적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 하단에 파란 글씨 눌러주고, 여기서 나는 클릭 수 최대화 이걸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캠페인은 클릭을 많이 받도록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위쪽에 타겟 CPA도 있고 뭐 로아스도 있고 그리고 수동 CPC도 있는데, 타겟 CPA 같은 경우는 한 명 전환당 나는 얼마를 정해두고 이 얼마만큼 지출이 된다면 난 이 사람한테 노출을 안 할래 라는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아스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로아스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한테 노출을 안 할 거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캠페인 명 선택할 때 클릭수, 트래픽을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클릭수 최대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을 누르고 타겟팅 최적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타겟팅 최적화가 설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타겟팅 추가를 눌러주게 됩니다. 타겟팅 추가를 누르게 되면 잠재 고객 세그먼트라고 나오는데, 이제 어떤 타겟을 내가 세그먼트로 지정을 했다면 그 세그먼트를 불러올 수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누르고 이제 최근에 사용했던 이런 관심사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세그먼트들이 있는데 나는 요거 말고 찾아보기를 한번 눌러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뭐 인구 통계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뭐 교육 학력은 어떤지, 그리고 주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하고, 관심 분야로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김치 광고를 할 거기 때문에 음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미용 및 웰빙은 아니고요. 음식 쪽으로 가서 요리 애호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리 애호가 쪽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그냥 음식도 해보고 싶다 하면 음식 앤 음식점 이것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외식하는 사람보다 저는 이런 요리 애호가 쪽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음식에서 요리 애호가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저희 타겟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완료를 해보고요. 이 외에 세그먼트를 또 추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구매 의도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구매 의도를 한번 들어가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쪽인데 나는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좀 구매를 할 거야 하면은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나는 김치를 한번 선물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뭐 맞춤 선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매 의도 말고 이제 내 데이터 세그먼트, 그리고 합성 세그먼트, 맞춤 세그먼트가 있는데 내 데이터 세그먼트부터 우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데이터 세그먼트는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 태그나 구글 태그 매니저 관리자를 통해서 내가 전환 액션 이런 모수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한테 뭐 디타겟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할 건지, 이게 이제 내 데이터 세그먼트고요. 그리고 합성 세그먼트는 여기 맞춤 세그먼트 하단에 보이실 텐데, 맞춤 세그먼트가 이제 내가 설정한 특정 타겟의 그룹,
어떤 성격에 따라서 맞춘 그룹, 이 그룹을 몇 개씩 이렇게 조합한 거, 그게 이제 합성 세그먼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맞춤 세그먼트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럼 맞춤 세그먼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맞춤 세그먼트 지금 보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맞춤 세그먼트를 만드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구글 에지에서 주 타겟팅을 할 때 이 화면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름에 저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김치 GDN, 그리고 나는 한번 관심 분야,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관심 분야에 저는 뭐 음식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식 한번 검색해보면 뭐 자취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한 음식, 뭐 명절 음식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한번 김치도 넣어볼까요? 김장김치, 양념, 배추김치, 열무김치, 김치 양념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오죠. 김치찌개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런 관심 분야나 구매 의도를 선택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장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측 하단에 맞춤 세그먼트의 김치 GDN 관심 분야라는 세그먼트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여기서 나는 관심 분야 말고도 나는 김치를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하는 사람들도 타겟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김치, 뭐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김치 양념, 명절김치 이런 식으로 나는 구글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사용자들을 타겟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키워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치, GDN, 키워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럼 키워드와 지금 관심 분야까지 나왔고,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 위에 거를 지워주고 다음과 유사한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사용자까지도 구글 에즈에선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평소에 김치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웹사이트 URL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김치의 경쟁사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 지면에서 많이 활발하게 노출 중인 종갓집 김치와 행복한 해남농장 이렇게 URL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한번 지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이제 저희는 이런 웹사이트를 평소에 많이 둘러보는 사용자들한테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유형의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이거까지 맞춰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타겟 세그먼트 이름을 설정해주고, 이제 음식, 뭐 예를 들어서 두잇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월간푸드, 세프 예찬 이런 자연인 건강 음식 만들기, 이런 어플들을 평소에 사용하는, 이제 이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이런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도 노출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 눌러주고요. 그 밑으로 조금 내리게 되면 타겟팅 추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구 통계를 눌러주고, 이제 여성이냐 남성이냐, 저는 이제 여성한테 주로 한번 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으면 꺼주고요. 이제 로그인을 안 한 사용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연령 같은 경우도 저는 주부 타겟을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25세에서 34세까지도 저는 한번 켜보고, 그리고 65세 이상은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으면 꺼주고요. 자녀 유무 같은 경우는 있는 가정한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소득은 그대로 두고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인구 통계 타겟을 설정을 해주고, 밑으로 한번 또 내리면 키워드를 따로 설정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이제 타겟 키워드를 따로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김치, 배추김치,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한번 타겟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완료를 해주고요. 이제 위쪽에서 저희가 GDN 키워드라고 해서 맞춤 세그먼트를 만들었던 이 키워드와 밑에서 설정하는 이 키워드, 이게 뭐가 다른지를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쪽에서도 키워드를 하게 되면 이제 콘텐츠라고 해서 이 키워드를 추천해서 관련성 있는 웹사이트를 타겟팅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 키워드를 선택을 할 때 이 키워드와 관련된 웹페이지나 동영상에만 광고를 게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광고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노출이 된다 라고 한다면, 김치와 정말 밀접성이 높은, 구글 입장에서 구글 머신러닝상으로 이 키워드와 정말 밀접성이 높은 지면에만 노출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고요. 주제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 식품이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내려서 식음료 이쪽으로 가지고 식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일, 채소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뭐 유기농, 양념 이쪽으로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소매업 쪽에서는 저희는 소매업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서 계제 위치도 저희가 타겟이 가능합니다. 특정 채널이 타겟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식품이기 때문에 한번 먹방 유튜버들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널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만 노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이제 최적화 타겟팅 나오는데요. 이제 이 최적화 말고도 이 신호 기준을 조금 더 넘는 이 저희 타겟에 근접하는 사용자들한테 구글이 한번 찾아서 노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나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설정한 타겟에만 노출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키고 진행을 하고요. 다음을 눌러주게 되면 드디어 이제 어떤 소재를 노출할 것인지, 우리 타겟까지 다 잡았고 캠페인 목표까지 다 정해서 이 광고로 뭘 할 건지도 정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걸 노출할 건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을 정할게요. 자,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업로드가 있고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GDN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의 소재 세팅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광고 업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최종 URL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내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이제 언론 기사나 뭐 다른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특정 테스트 문구가 있는 게 아니, 제목 설명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재만 있는, 이미지만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만약에 누르게 되면 바로 웹사이트로 넘어가는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업로드형 디스플레이 광고 업로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너무 여러 개입니다. 지금 여기 지원되는 크기 및 형식 한번 열어봐 주시면 이제 이미지 형식과 뭐 HTML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광고 크기 사이즈 보시면 지금 엄청 많아요. 거의 한 10개, 20개 정도 되는데, 이 정사각형, 직사각형, 리더보드, 모바일, 스카이스크래퍼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정 언론사 아니면 특정 웹사이트, 특정 어플에 따라서 노출되는 그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유형으로는 총 4가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카이스크래퍼와 리더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메타 광고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세로형이거나 극단적으로 가로형이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 리사이징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X를 눌러주고요. 저는 디스플레이 광고 업로드가 아니라 오늘은 한번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 디스플레이 광고 업로드는 이 사이즈에 맞게 그대로 세팅과 최종 URL만 넣어주시면 소재 세팅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우측에 지금 보시면 미리 보기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 우측에 미리 보기가 보이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URL은 이 URL로 그대로 가고요. 업체명은 한번 김치명가 이런 식으로 업체명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넣게 되는데, 이 이미지는 이제 가로형, 그리고 정사각형, 세로형 총 3가지가 들어갔을 때가 가장 지면마다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면을 다 추가하려면 이렇게 이 도움말을 눌러보시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가로형은 1.91:1 비율이고요. 정사각형은 1:1, 세로형은 9:16 비율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예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 쪽으로 가주시고요. 자, 가로 넣어주고, 세로 넣어주고, 정방향 넣어주고, 그리고 추가로 로고까지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리 보기로 보이듯이 세로형, 정방향형, 그리고 가로형 이렇게 총 3가지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밑에 쪽에 로고까지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로고는 저희가 아까 넣었던 로고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로고도 넣어주고, 이제 GDN 광고에서 동영상이 과연 선택이 가능하냐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한데, 동영상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동영상 광고를 진행을 하려면 가능한 디맨드진이나 영상 캠페인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GDN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자체가 동영상보단 이미지 위주로 최적화가 이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영상은 선택사항으로 가능은 하나 가능한 이미지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패스를 해주고요. 이제 제목과 설명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과 설명을 다 입력했으면 우측에 지금 디스플레이 미리 보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이시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런 디스플레이 영역에 지금 모바일 기준이죠. 모바일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영역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된다. 우리 가로형 소재와 로고와 이렇게 제목과 설명이 나오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한번 다른 지면도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반응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업로드형 광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이즈에 맞게, 이 세로형 사이즈에 맞게 그냥 이미지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목과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이즈에 맞게 배너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이런 지면에서 배너와 제목, 설명, 로고까지 같이 노출하려면 이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목이 강조되는 소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CTA 버튼처럼 노출되는 형식도 있고, 한번 Gmail로 넘어가 볼까요? Gmail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폰서드가 붙어서 이렇게 텍스트와 노출이 된다. 다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AD가 노출이 된다. 열기에서는 이렇게 노출이 된다. 그리고 유튜브 지면 한번 봐볼까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뭐 영상과 영상 하단 사이 이쪽에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광고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모바일과 PC도 구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 뭐 디스플레이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요. 지메일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된다 라는 미리 보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까지 다 확인했으면 이제 다음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설정했던 캠페인과 예산, 입찰, 타겟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구글에서 한번 검토를 해줍니다.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달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광고 오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다른 소재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뜬 것 같은데 이거는 삭제를 하고 이것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페인 검토가 끝난 것 같아서 캠페인 게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캠페인 게시를 누르게 되면 검토 후 광고가 게재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내리면 이제 전환을 측정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특정 구글 태그를 설치를 해서 우리 사이트로 들어와서 구글 광고를 통해서 구매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특정 뭐 전환을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원하신다면 직접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테스트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이제 저희 사이트는 임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 태그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X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설정했던 캠페인이 이렇게 라이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랑 이런 것들이 다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운영 중으로 바뀌면 이제 정상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GDN 광고에 대해서 세팅 방법과 그리고 여러 타겟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이제 어디 지면에 노출이 되고 GDN 광고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까지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런 면밀한 상담이 궁금하시다면 저 최인재 마케터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후에 그 네임카드 있으니까요. 그쪽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뭐 카톡으로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MPN 글로벌 최인재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